영화 기생충에서 내게 제법 흥미롭게 다가오는 두 분이 있었다면 이 작품은 영화 안팎으로 자신에겐 아무 의미도 없다는 점을 유난히 강조한다는 점이었다. 연교가 말한 대로 그의 아들이 그린 그림에는 과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봐야 할까? 기우가 아껴오던 수석은 정말로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봐야 할까? 모 평론가의 단평처럼 계급 우화로서 기생충은 정말 참 상징적일까? 이러한 질문들 자체에 대해 기생충과 그것을 만든 감독 봉준호는 그 많은 질문들과 해석의 노력들이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내가 이 영화에 대해 내린 결론부터 적자면 이 영화에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농담이 아니라 이 영화의 궁극적인 메시지가 굳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 인생에선 아무런 의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그 자체라고 나는 생각한다. 현실이 그러하니 다 함께 노력하여 계층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배우에 담긴 감독 개인의 희망일지는 몰라도 적어도 기생충의 세계관 그 자체와 그것이 계급우화로서 반영하고 있다는 현실 세계는 그런 희망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우가 수석을 결국엔 놓아버리듯 주어진 대로 좋게 둥글게 살자는 것이 이 무의미한 세계에서 최선의 처세술이다. 고로 이 글 역시도 이 영화의 입장에선 그저 영화밖에 모든 삶이 그러하듯 약간의 실체로 남겨진 표피를 긁어내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며 기록이다. 봉준호 감독의 표현대로 기생충이 희비극이라 불리는 것은 이 삶의 근본적인 무의미함에서 비롯된다. 아무 의미 없는데 왜 그렇게 반지하 단칸방을 벗어나려 하는가? 아무 의미 없는데 계획이 갖춰진 게 무슨 소용인가? 아무 의미 없는데 채권자 무섭다고 지하실은 애초에 왜 만들었나? 아무 의미 없는데 선은 왜 긋나? 아무 의미 없는데 성공한 사람을 왜 그리 맹신하나? 아무 의미 없는데 사람은 왜 욱해서 죽이고 난리인가? 봉준호 감독이 보기에 곧 인생이란 본디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근본적으로 비극인 것이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의미랄까 뭐랄까 좀 찾아보겠다고 서로를 미워하고 아등바등대는 인간들이 웃겨 보이니 희극인 것이다. 기생충의 세계관에서 그리고 감독 봉준호가 바라보는 이 사회에서 계층 사다리는 기우의 수석처럼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 설령 김씨 가족처럼 마치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꾸며내어 그곳에 오른다고 할지라도 그 위에 사는 사람들 역시 지위의 상실에 대한 불안에 떨며 지하 벙커를 짓고 숨거나 혹은 내심을 숨기고 성듣기 바쁜 사람들이다. 결국 기생충의 세계에서 계층 사다리는 없으며 설령 사다리 없이 반지하를 빠져나가도 그 사실이 이미 가진 것을 잃는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 돈의 유무를 떠나서 당신이 살아가는 한 그곳은 출구 없이 불안에 떨어야만 하는 완벽한 지옥이다. 그런데도 뭔가 사는 맛을 찾아보겠다고 그래도 반지하를 벗어나면 뭔가 있을 것이라고 사기까지 치면서 사람 죽여가며 아각대는 인간들이 있으니 염세적인 봉준호 감독의 시선에서 이들은 몹시 웃기면서 안타깝게 보였기 마련인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스스로를 희비극이라 웃으며 자칭하는 기생충의 암울하고 무서운 뒤기에 해당하는 점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기생충을 결국에는 명작이라 말하기 꺼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는 이 영화의 세상을 향한 그 안타까운 동정을 그리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나라의 형국이 그렇듯 세상사엔 뭐 그렇게 아각대며 저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은 사람들이 참 많다. 그 과정에서 좁게는 거리에서 욱하고 사람을 찔러버린 인간이 있었는가 하면 크게는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대통령이었기에 결국 탄핵시켜버린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던가? 기생충의 여러 설정들이 자비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솔직히 한국 현실이 영화를 이미 능가한 건 오래전인 것 같다. 또한 계층 사다리를 올라갈 확률이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를 보더라도 상당히 희락하다는 점 역시 통계적으로 증빙된 사실이기에 반박하기 어렵다. 그런데 왜 나는 이 영화의 그 근거 있는 동정에 반발할 수밖에 없을까? 생각건대 나는 인생이 비록 시궁창에 있더라도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인간의 태도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도 참 뻔뻔하고 위선적이며 배부른 소리라고 한 소리 들을지 모르겠다. 사실 내가 가진 그러한 생각을 현실에서 얼마나 실천하는지를 돌이켜보면 제3자가 보기에는 참 뻔뻔한 놈이라 욕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이 올바른지에 대해 논하는 당위의 문제는 무엇이 이미 그러하다는 존재의 문제와 애초부터 엄연히 분리된 것이 아니던가. 영혼이 아픈 사람에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정신과 병원 치료와 주변인의 위로가 필요한 것처럼 반대로 그러한 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미 시궁창인 자기 현실을 지속적으로 상기하는 것일 테다. 이야기가 사적인 방향으로 잠깐 샜는데 다시 영화 자체에 대한 얘기로 돌아오자면 나는 이 무의미한 영화의 끝에서 유의미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곤 기술적 완성도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에서 이미 수백 번도 칭송하였듯 여러 장르 문법의 능수능란한 접합을 보여준 각본 흐름뿐만 아니라 영화의 실체적인 부분 중에 약점이라 할 만한 곳이 딱히 없다. 당장 2019년 개봉 영화 중
내가 제일 높게 평가한 영화 아이리시맨과 비교해도 기생충에는 아이리시맨처럼 어쩌다가도 흐름이 덜컹거린다고 느껴지는 구간조차 딱히 없었다. 뜬금없이 불편하게 등장하는 북한 언론 테러리조차 그 대사를 하는 부부의 맹목적인 불안정함을 생각하면 다분히 의도적으로 잘 들어간 설정이라 선회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술적 완성도가 영화의 전부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를 비유로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의미의 문제작인 영화 살인마 잭의 집에 등장하는 장광설을 빌려오겠다. 자고로 집은 육신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함께해야 한다는 그 비유 말이다. 적어도 내 생각에 기생충은 그 영화에서 살인마 잭이 완성하는 그 육신으로만 지은 집과 같다. 기생충은 이미 가상을 뛰어넘은 현실에서 충분히 벌어질 법한 이야기를 능수능란한 기교로 멋지게 전달해냈다. 하지만 그 멋들어진 결과물에서 관객은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가? 일단 이 영화에 등장하는 표피에 불과한 여러 상징들을 해석한 그 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발견할 것이다. 아마 그 외에는 영화 감상 중에 단순하게 느낄 수 있는 재미가 있을 것이고 영화관을 나와 집에 가면서 바로 내가 그 기생충임을 자각하며 느끼는 절망감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영화가 절망감과 재미를 동시에 실컷 준다는 점이 왜 비판받을 여지가 있는지 물을 수 있겠다. 당장 이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명작들, 그리고 사실 그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 역시도 극히 대부분이 비극이다. 특히 대중에는 정말 감독이 작중 인물의 취급을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는가 싶은 비극 영화들도 제법 있다. 그럼에도 왜 나는 기생충을 그 많은 호평에도 결국 받아들일 수 없었는가? 앞서 적은 그 염세주의를 향한 내 반감만으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위해 굳이 자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박바구기는 이 영화의 그 표피를 가지고 논해보겠다. 내가 보기에 이 영화는 자기가 염세적으로 주장하는 바와 달리 사실은 유의미한 정서를 매개로 움직인다. 바로 가부장의 자존심과 그에 따른 부정이다. 영화가 작중 인물들에게 그렇게 인생의 무의미함을 박박 우기는데도 그들을 움직이게끔 하는 게 이 감정들이기 때문에 역으로 바라보자면 이들에게 감정들은 몹시 유의미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글이 너무 길어졌으니 영화 속 김씨 가족 부자만을 놓고 앞서 말한 남자들의 자존심 문제를 논해보겠다. 사실 극중 갈등의 최고점에서 명징하게 드러나는 동인이 있다면 이는 계급의식이 아니라 그의 짓밟힌 부성애이다. 김씨 가족의 가부장인 기택은 극 시작부터 제대로 된 가부장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연이은 사업 실패도 모자라 피자 박스도 제대로 못 접는 사람이다. 투포한 선수 출신인 아내 충숙에게 육체적으로도 가부장으로서의 존재감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듯하다. 하지만 맨날 허웃고 있는 듯한 이 사람이 제법 진지해질 때가 있다. 첫째는 박 사장 집에서 노는 중에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린 아내 충숙의 멱살을 잡는 순간이고, 둘째는 박 사장에게 가족에 관한 사적인 교감을 시도할 때이다. 첫째 순간은 일단 지나가는 지점이니 복선 이상의 의미는 없겠지만 박 사장과 그가 나누려 하는 교감은 꽤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세상사를 이미 충분히 겪은 기택이 박 사장 앞에서 굳이 선을 넘는 것은 여러 작중 사정을 보건대 그 둘이 같은 가부장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아내와 사랑은 하고 있는지, 애 키우는 게 힘들지는 않은지 같은 얘기를 굳이 하는 건 그만큼 기택 역시 가부장으로서 똑같은 불안을 속내에 심히 쌓아두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실제로 박 사장 역시도 그러한 불안을 내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그가 소유한 집 아래에 똑같이 불안해하던 건축가 양반이 지은 벙커가 있다는 사실은 모르지만 자기 회사명처럼 당장 어느 날 벽돌 하나 빼면 갑자기 무너질 것 같은 IT 기업으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던가. 그의 딸이 자기 가족은 아들만을 아낀다고 투덜대는 모습이나 그 밖에 박 사장이 아내를 트로피 와이프처럼 대하는 듯한 매너리즘은 그의 가족을 대하는 방식 또한 가부장적인 면모가 있다. 기택과의 차이가 있다면 그는 집에서 한껏 움츠러든 기택과 정반대로 잘나가기에 권위가 넘치는 가부장이란 점이다. 하지만 같은 아비로서 기택이 보내는 그러한 일종의 전후에는 박 사장의 계급의식 앞에서, 그것도 공개된 장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짓밟혀버린다. 그 상황에서 기택이 박 사장을 살해하는 것은 단순히 딸에 대한 복수 심리일까? 내가 보기엔 기택의 머릿속에선 무의식적으로라도 당장 짓밟힌 가부장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나갔으리라 싶다. 그 외로는 또한 같은 가부장임에도 자신이 동료로서 내보인 교감이 서로 신분이 다르다는 계급의식 때문에 무시당했다는 배신감이 끝끝내 터진 것일 테다. 즉 굳이 딸 때문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힘들게 심리적으로 되찾은 가부장의 지위를 다시 잃진 않겠다는 급박함이 기택에게 작용했다는 것이 그 사건을 향한 나의 관찰이다. 스스로 무의미한 계급우화를 표방하는 게 영화 기생충이기에 여기서 그러한 가부장의 자존심은 단순히 기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영화에서 급빈 계층의 대표성을 지닌 토지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처럼 무의미한 세계관에서 유의미하게 작동하는 게 가부장의 자존심일 만큼 극빈 계층은 실제로도 그렇게 자존심으로 민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점이다. 나는 오히려 실제로 20대 아들을 둔 경북 출신의 봉준호 감독 개인에게 중요하게 와닿는 것이 오히려 그 가부장의 자존심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극빈 계층의 이미지와 나아가 계급 우화라는 거칠에는 과연 무의미한 일종의 허장성세일 뿐 오히려 가부장의 자존심과 아버지로서의 정이 감독 개인에게 중요하게 와닿았기에 이처럼 영화에서 진정성 있게 사용된 것이 아닐까. 일단 그 개인적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예컨대 욱해서 벌어지는 묻지마 범죄 등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사건 사고가 곧바로 극빈 계층의 대표성이 될 수 있다는 식의 그 영화에 깔린 접근법이 타당한 것인가 싶다. 마치 기우가 아끼던 수석이 단순히 돌에 불과하다고 강경하게 말하듯 기생충이 아무런 희망 없는 자신의 모습이 곧 이 사회의 풍경이라 단언하는 것을 우리는 아무 불만 없이 납득할 수 있을까? 당장 봉준호라는 한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재벌이 아닐 뿐이지 대한민국 대구에서 시작해서 헐리우드에 입성한 그야말로 자신이 만든 암울한 세계관의 발레에 해당하지 않는가? 정말 영화가 제시하는 결말대로 극빈 계층에게 그 반지하를 벗어나는 게 현실적으로 환상이라면 그들은 기택처럼 어차피 무의미한 발악이지만 현실적인 방책으로 맘에 안 드는 상류층 옆구리를 찔러버려야 할까? 가부장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계급의 대표성을 받을 만한 표지인지도 나는 솔직히 전혀 모르겠지만 설령 그러하다고 해도 또한 그것이 빈곤층에게 폭력 혹은 절망의 선택지만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을까? 현실 사회에서 계층 사다리가 무너졌음을 우리가 설령 인정할 수 있더라도 거기서 더 나아가 그 무너진 사다리 아래의 사람들에겐 그 불행에 제각기 순응하는 것만이 남은 것일까? 물론 기생충은 세상이 그러하니 그곳에 순응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영화 자신이 곧 현실 사회임을 주장하는 이 영화에서 작중 인물이 계층 사다리가 허상이라는 그 주어진 상황을 이유로 계획을 포기하는 것은 단순한 표현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곧 현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솔직히 그렇게 잘 살아보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 말고 당신들에게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있겠냐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기생충은 계층 이동을 위한 폭력적이며 원초적인 수단도 김씨 일가와 근세 부부의 최후를 통해 철저히 봉쇄하지 않았던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관객 개인의 몫이지만 이러한 동정 아닌 동정 혹은 저주 아닌 저주를 모든 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상술한 논의를 정리하자면 내게 기생충은 똑똑한 사람이 만든 고완성도의 사기극이다. 완성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높은 기술적 완성도를 바탕으로 재미와 교훈을 모두 잡아낸 흔치 않은 작품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사기극이라 하는 것은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다면서 거칠애로 슬프면서 웃긴 계급 우화를 표방하는 것과 달리 그 저변에서는 가부장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픈 남성의 자존심과 그것을 후세대에게 잘 넘기고픈 욕망과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오히려 그나마 진정성 있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만약 앞서 말한 대로 그 저변에 깔린 정서가 봉준호 감독이 실제 가부장을 역임하면서 자신의 20대 아들을 같은 직종에 두며 느끼는 그 불안에서 비롯된다면 이 영화의 그 외피와 내피 사이의 관계는 막상 맹목적으로 칭찬하기엔 적어도 그것이 솔직하다거나 진실한 것이라 부르기는 어렵다는 게 이 영화에 대한 나의 결론이다. 그 점에서 본다면 굳이 영화가 제시하는 자신의 무의미함을 따르지 않더라도 기생충은 어느 지독한 염세주의자의 진솔하지 못한 태도가 남긴 다른 의미로 과연 무의미한 작품이라 할 것이다. 미국의 명감독 오손 웰즈는 그의 영화 거짓의 애플을 통해 영화는 곧 마술 트릭과 같다고 당당하게 말한 바 있다. 오해가 없게 적자면 그가 영화를 마술에 비유한 것은 결코 영화가 사기에 불과한 가짜라고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마술쇼를 그 자체로 즐기는 관객으로서 마술을 보이는 그 기술 자체를 우리는 얼마든지 예찬할 수 있다는 긍정에 가깝다. 영화를 향한 웰스의 이러한 등정 속에서 기생충을 바라보자면 앞서 내가 적은 논지 때문에 결코 우리가 이 영화를 두고 사기 혹은 가짜라 비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누구나 일단 극장 관람의 재미를 느끼게끔 하는 영화는 예찬받을 가치가 있다. 하지만 짓궂은 폰트리에가 남긴 말, 예술은 육신으로만 지은 집이어선 안 된다는 점 역시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그러하다면 온갖 황금빛상으로 점철된 그 육신의 집의 휘광에 우리가 스스로 눈을 찔러버리기보다 서로 평등하고 동등한 위치에 선 영화와 관객 사이의 관계에서 이 영화의 영혼은 그렇다면 무엇인지를 논해보는 것은 제법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다. 기생충의 말대로 이 세상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곳이라면 적어도 평소 무의미하게 여겨졌던 영화 감상의 유의도 그나마 드디어 다른 여러 생산적인 활동들과 동등하게 여겨지지 않겠는가. 오히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영화가 단언하는 이 무의미한 세상에서도 기어코 권위로 무장한 자의 백가죽을 찔러버린 기택의 기세를 본받는 충실한 태도가 아니겠는가?